자유롭게 이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인공지능은 이제 알파고라든지 테슬라 자율주행, 오토파일럿 같은 것은 좁은 인공지능 혹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약한 인공지능, 특정한 주어진 일을 굉장히 잘하는, 학습을 해가지고 그죠? 그걸 잘하는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사이먼 질문하신 게 이제 인공지능 수준의 발전을 어디까지 갈 것이냐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를 하고 뭔가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수준의 일반 인공지능, 즉 특정한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학습도 할 수 있는 인간 수준의 인공지능도 탄생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특이점이 오면요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 돼요. 이 컴퓨터한테 전원을 뽑는 것이 생명을 빼앗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이점이 오게 되면 얘한테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부여하듯이, 법인격을 부여하듯이 전자적 인격을 부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논의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미래인데요,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미래이기는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결국 자가 발전을 통해 가지고 인간 이상의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초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초인공지능까지 되면 이거는 이제 좀 더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알파고라든지 테슬라를 보고 전기를 끄는 것에 대해 아무런 척감을 느끼지 않는데, 그죠? 일반 인공지능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이 되게 좀 하찮게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버벅대기만 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좀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과연 초인공지능과 공존을 할 수 있는가까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는 저까지 갈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냥 로드맵은 나와 있지만, 저게 언제 올지, 뭐 예를 들면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 있죠, 구글에 있는 미래학자인데, 이분은 2049년경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즉 여기에 일반 인공지능의 출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 박사님은 인공지능 너무 위험해 저거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언제 뭐가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약 파는 거고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도전에 따라 가지고 그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 지금은 우리는 이 좁은 인공지능하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직접 느끼는 거 말씀드리면, 요즘 주차장 가보세요. 예전에 이 표 받고 돈 끊는 사람 거의 없죠. 전부 무인이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걸 우리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하이패스 이런 거 옛날에는 다 돈을 사람들이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다 인공지능 기술, OCR 같은 캐릭터 인식 기술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런 기술을 좀 받아들이고 공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아이바 AI라고 하는 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무료로 로그인 가능하거든요. 로그인을 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제 작곡 관련된 장르를 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이 책에 보면 예제로 메디테이션, 명상 관련된 명상 음악을 내가 만들어줘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 피아노, 기타,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르도 고르시면 됩니다. 재즈 이런 것도. 그러면 얘는 여러 음악 장르를 수천 곡을 학습을 했어요, 이미. 그 학습된 거를 가지고 명상음악이면 명상음악, 클래식이면 클래식, 재즈면 재즈 이런 거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작곡하는
인공지능은 연구 단계를 넘어서 이미 이런 상용화된 서비스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것도 놀랍습니다. 요 사이트는 지금 당장 여러분 요 수업 요 강의 끝나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aiba.ai라고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무료로 쓰실 수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작곡하고 이런 것까지 되고요. 요게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음악 같은 거 할 때, 유튜브 같은 거 하다 보면 배경음악이 참 많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쓰는 거는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죠. 그렇죠?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생성 모델에서 만들어내는 인간의 얼굴도 그런 용도로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재 인공지능 연구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나온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무조건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성능은 좋아진다라는 게 밝혀져 있습니다. 즉 그래프로 그리면 딱 정비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고리즘의 성능이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수하게 데이터가 별로 없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정강이라 해가지고 원래 있던 데이터가 얼마 안 되지만 이미지가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면 사람의 이미지가 10장밖에 없다. 특별한 인종의 사람이. 근데 이제 그 사람을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10장을 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줍니다. 눈의 위치도 움직이고 코의 위치도 움직이고 노이즈를 줘서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거죠. 그걸 이제 데이터 정강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말씀하신 분야의 데이터가 적다고 하면 그런 형태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당연히 데이터가 10개다. 그런데 저기에 있는 모델이 아주 좋다. 그러면 그 10개만 잘 맞추는, 그죠? 인공지능이 되겠죠. 그럼 다른 데이터 가지고 잘 맞출까요? 잘 못 맞추거든요. 그러니 데이터를 가급적이면 많이 만들어서 성능을 개선시키자는 게 현재 인공지능 연구의 일반적인 방향입니다. 됐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인공적으로라도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얘를 학습 모델에다 넣어가지고 학습을 많이 시켜서 성능을 개선시키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데이터가 적으면 당연히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겠죠. 그죠? 그죠? 그거를 이제 과적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에만 맞는 모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어린아이가 한정된 공간에 갇혀가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 두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이 아이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못 배우겠죠. 그렇지만 얘가 학교에 가야 선생님도 만나고 하면서 배우잖아요.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정도 질문 없으시면 요 정도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제가 뒤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읽기, 쓰기, 음악 감상 뭐 이런 것이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의 척도라고 하면 그죠? 당연히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도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덕목이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